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일단 크게 좀 보시면 첫 번째 배우는 거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2번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한다고. 왜? 그렇게 해서 숨겨져 있는 얘네를 0 만들게 하는 인수를 꺼내려고 유리화나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걔네를 지우고 나면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대입해서 마무리한다. 결국은 약분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할 일인 거였죠. 두 번째 유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분모가 더 크면 0 된다.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두 가지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분자 분모 차수가 똑같은 케이스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온다고 했어요. 얘를 그냥 공식처럼 외우긴 했었죠. 그냥 제일 최고창의 개수를 가지고 쓴다라고 공식처럼 했었는데 왜 그렇게 푸는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로 안 돼. 하는 원리가 뭐였어요? 이 문제 유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나누기를 시전하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제일 큰 걸로 나누면 앞에는 이쁘게 나오고요. 뒤에는 다 x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분모로.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숫자, 무한대라는 건 문제 풀면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있다면 얘를 억지로 분모에다 집어넣는 거야. 왜? 분모가 엄청 커지면 0 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걸 정말 많이 쓸 거야. 극한 계산에서. 그래서 원리는 이건데 이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최고창을 비교해서 푼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오늘 배울 거고요. 얘는 잘 안 나오긴 해요.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막 어렵진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할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냐면 앞쪽도 무한대, 뒤쪽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 빼기 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리미트에서 풀었더니 무한대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쵸? 하지만 계산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선생님 이거 0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무한대는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의미지. 그쵸? 그래서 얘가 0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하면 어떤 극한값이 나와요. 이걸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써있니? 다항식이면 최고차항으로 묶어 푼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자고. 무리식이면 유리화한다. 이것도 좀 이따 보자고. 근데 유리화는 우리 했던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먼저 풀고 와서 다 마지막 형태도 좀 봅시다. 뒤로 가시면 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문제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넘겨서 유형 1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겠니? 리미트 해서 보시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 여기도 무한대 더하기 4. 그럼 뒤에 더하기 4는 어차피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뭐 엄청 큰 수에다 더한다고 변화가 없잖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친구는 그냥 의미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분모에 깔아주는 게 좋다고. 그래야 0 된다라는 숫자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걸 마음대로 그러니까 x제곱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는이 있는 식은 약분해도 서로 지워도 상관없지만 는이 없는 식에서 갑자기 이걸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선생님 분수는요. 분수는 위아래가 있으니까 똑같이 변화하면 똑같은 거니까 해도 되는데 그냥 다항식이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묶어야 돼요. 묶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 x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뒤에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얘가 뭐예요? 0 된다고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건 최대한 밑으로 보내는 게 좋다. 그럼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선생님 얘 무한대고 곱하기 2네요. 맞아요. 이거 계산하면 무한대 곱하기 2라는 거야. 근데 무한대다 뭐 곱하든 더하든 빼든 똑같잖아.
그래서 답이 뭐예요? 무한대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문제 유형은요, 어차피 제일 큰 걸로 묶으면 뒤에는 다 0 돼서 사라지고, 무조건 무한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요 다항식은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왜? 어차피 제일 큰 걸로 묶고 나면 여기 다 0 되고 그냥 이거 나오는 거야, 무한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면 x제곱 나눠도 여기가 빼기인 거니까. 여기 곱하기에서 빼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이 나올 수 있긴 해요. 어쨌든 어떤 숫자는 안 나올 거라고요.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뭘 기억하자. 네, 무한으로 가는 건 최대한 분모로 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는이 없으니까 약분하면 안 되고요. 묶어서 푼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시겠고요. 두 번째 것도 바로 볼게요. 이제 아까 중요한 것들 미리 해가지고. 자, 얘도 누가 보더라도 앞에 집어넣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자, 우리는 어쨌든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루트 빼기 루트 꼴. 루트 빼기 꼴이 나오면 억지로 뭐 한다라고 배웠어요, 이미. 유리화 한다고 배웠잖아. 얘도 똑같아. 루트가 보였네? 빼기 꼴이네? 유리화 해야겠다. 라는 생각 순서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순서대로. 네, 옆에다가 더하기 버전을 위아래로. 분모를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다고 생각하셔야겠죠. 분모를 이러고 억지로 만드는 거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식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분모가 억지로 생기는 거겠고요.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는 1이고 자, 이거야. 그렇죠? 여기선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위에 아래 보통 x가 같이 남아 있거든요. 같이 여기서 x가 사라졌지만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그래도 좀 잘 나와요. 요 형태는 자, 무한대로 가는 분수 형태야.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으로 바뀐 거야. 우리 최고차항 비교해서 그냥 푼다고 했었잖아. 밑에는 몇 차예요? 루트 x가 최고차항인데 위에는 최고차항이 그냥 상수항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어쨌든 루트긴 하지만 더 큰 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극한값 뭐 나온다고? 0 나온다고. 왜? 이거 무한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밑에 뭐야? 무한대 더 어쨌든 뭐 엄청 큰 거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뭐 나온다고? 0 나온다고. 문제 괜찮아? 근데 만약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아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따는 거 보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두 가지 형태입니다. 둘 다 얼른 정리해 봅시다. 요 2번은 그래도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합시다. 자, 하신 것 같으니까 앞에 볼게요. 뭐 굳이 안 펼쳐봐도 좋고요. 그냥 칠판만 봐도 좋고. 자, 마지막 형태는 뭐냐면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이 무한대가 어떤 숫자라면 0 곱하면 0이겠죠. 근데 무한대는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극한값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찾아보라 하는 유형인 거야. 그래서 써있기를 다항식의 경우는 통분하거나 인수분해한다.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한다로 써있어. 그럼 결국 지금 계속 보면 뭐냐면 결국 루트가 있으면 우리는 매번 유리화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식이 뭐 몇 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 하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어떤 유형이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형 상관없이. 지금 다 봤더니 그런 형태잖아.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이 친구 역시도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유형 12번입니다. 두 문제 있는데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앞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0분의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숫자가 엄청 커진다고 얘기했었고 뒤에는 계산했던 0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매번 아니요.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어떻게 지금처럼 뭔가 분수가 떨어져 있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통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0분의 0꼴도 그렇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그렇고 계속 뭐 분수 형태를 갖고 푸는 게 나온다고.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즉 유리 이런 꼴도 결국은 뭘 시켜? 억지로 유리화를 시켜서 분수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수가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무슨 생각을 갖자? 통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거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됐니? 그래서 얘를 통분합시다. 그래서 앞에는 일단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를 통분하시면 x 더하기 1에 1 빼기 한꺼번에 씁시다. 밑에가 x 더하기 1이면 위에도 x 더하기 1이야 1인 거니까 바로 쳐서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할 거고. 그 다음은 x가 0으로 가는 거고요. 뒤에 쓰시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통분했더니 x가 0으로 가. 그러니까 분모가 0 되잖아. 얘 때문에. 분자도 얘 때문에 0 되잖아. 네, 0분의 0꼴로 바뀐 거야. 얘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0 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번에도 약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형태는 통분.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왜? 하면은 어떤 형태로 가는 거면 지워지는 게 나오고 무한대로 가는 거면 최고차항 비교 문제. 결국 그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네를 지우고 나면 대입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통분해서 푼다. 분수가 어정쩡하게 나오면.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시겠고요. 두 번째 유형은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도 뭐라고? 네, 루트인데요? 루트 하기 전에 일단 숫자가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잖아. 이것도 일단 뭐 할 거라고요? 네. 통분부터 할 거라고. 통분. 그래서 통분하시면 놔두고 여기 안에 좀 통분합시다. 루트 x 더하기 1에 위에는 x 빼기 1. 1이니까 분모 똑같고 위에 이렇게 되겠죠. 통분을 하고 나오니까 루트 빼기 꼴이 보이네.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유리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형태니까 4가지로 나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꼴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루트 빼기 루트니까 유리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위아래로 뭘 곱할 거야? 네, 여기에 더하기 버전 앞에 써있는 거에 더하기 버전을 이렇게 곱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x 더하기 1에 자 밑에 이상한 게 붙겠죠? 뭐가 위에 빼기 버전에 더하기 버전인 얘가 이렇게 붙는 거겠고 위에는 원래 x가 있었고 이제 여기가 루트 빼기랑 더하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하시면 어떻게 되니? 위에는 x가 사라지고요. 빼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x. 밑에는 루트 x 더하기 1에 루트 x. 요렇게 계산이 완료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야? 무한대로 가는 형태. 위에도 어디로 가? 무한대. 밑에도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최고차항만 비교한다고 생각하자고. 위에는 x에 대한 몇 차야? 1차야. 밑에도 결국은 뒷부분 다 날리는 문제 유형이라고. 지우고 나면 얘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x잖아. 얘네도 결국은 몇 차야? 전개하면 1차일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비교하자고. 밑에 하시면 얼마야? 위에는 빼기 2가 되겠다. 밑에는 루트 x랑 루트 x니까 그냥 1x인 거 아니야? 괜찮아, 선아? 네, 1x겠고, 1이겠고. 뒤에도 전개하면 루트 x랑 루트 x니까 루트 x제곱 1x일 거 아니야. 개수만 비교하면 이렇게 생긴 걸 거라. 그래서 답이 얼마다? 마 1이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아요. 둘 다. 두 형태 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저렇게 분수가 어정쩡하게 생길 거예요. 둘 다. 먼저 통분하자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요 네 유형은 정말 그냥 기본 계산 유형이에요. 이거를 막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각종 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일단 연습 문제 좀 웬만하면 거의 패스할 거예요. 방학 때 이게 여름방학 껴서 얼마 안 돼서 이것까지 커버하기 좀 어려울 거라 정말 필요한 얘기, 시험에 잘 나온 얘기만 할 거고 거의 학기 중에 다시 할 거고 근데 혹시 풀면 제가 도와는 드릴 거니까 하시고 넘기시면 31쪽 내용을 좀 볼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오늘. 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돼 있는데 네, 1번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 거니까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로 바로 볼 거예요. 1번 얘기는 빼고요. 넘기시면 있는 이 필수 13, 14 얘네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거의 무조건.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진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봅시다. 미정계수라고 얘기해요. 정하다, 아닐미. 한자예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란 뜻이에요. 미정계수. 쉽게 얘기하면 A, B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야. 미지수 찾아라 이런 거야. 자, 근데 지금 봤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배운 4가지 계산을 결과를 알려줄 테니까 빈 거 찾아줘 하는 게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하나씩 해보자. 이거 어쨌든 그냥 이러고 있어. 루트 빼기 꼴이 보이잖아.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냥 뭐 하든 어떤 유형이든 이거 유리화해야겠다 생각을 일단 드셔야 된다고. 앞에 걸 잘 했다면. 근데 하기 전에 봤더니 이거 1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 돼요? 0 되죠. 그쵸? 우리는 위에도 1 집어넣으면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왜? 0분의 0 꼴이어야지만 극한값이 생기는 거야. 극한값이. 왜? 0분의 3 밑이 거의 0에 가까워. 그럼 이거 무한대인 거잖아. 그쵸? 뭔 얘기 괜찮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그러니까 0분의 어떤 숫자, 여기 위에 숫자가 나오면 0 빼고 다른 상수가 나오면 무조건 극한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미정계수 문제에서 분자나 보통 분모가 0일 때를 주는데 얘가 0이다? 그러면 모두 분자도 뭐겠구나? 0이겠구나. 반대로 분자가 집어넣었던 0대 그럼 모두 분모도 뭐겠구나? 0이겠구나. 이게 첫 풀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x가 1로 가까이 간다니까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니까 위에 분자에 1 넣었을 때 얘도 뭐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문자가 2개잖아. 이 b를 뭐라고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요 힌트를 처음에 이용하는 겁니다. b는 루트 a 더하기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쓰시면 리미트 x 앞에는 a 더하기 x 빼기 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난 이제 루트가 보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야, 니들. 유리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 그럼 해보자고. 뭘 곱할 거야? 이 분자에 있는 더하기 버전을 위아래로 뭐 해보자? 곱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그럼 해봅시다. 푸시면 x가 1로 갈 때 밑에는 x 빼기 1에 갑자기 이상한 a 더하기 x 더하기 버전 얘가 갑자기 곱해지는 거겠고 위에는 뭐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 a가 지워지고 위에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4가지 배운 유형 중에 어떤 거든 마지막은 똑같다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고 x가 얻은 숫자로 가면 약분하는 거야. 마지막은 결국은. 왜? 대입해서 마무리할 거니까. 근데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 친구들인 x 빼기 1이 이제 지워지는 거니까 숨어있는 얘네가 등장하는 거야. 유리화나 인수분해 같은 것들을 하면. 그럼 이제 넣어도 상관없잖아. x에 1 넣어도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넣으시면 뭐 나와요? 루트 a 더하기 1, 루트 a 더하기 1 분의 1. 똑같은 게 2개니까 답은 2 루트 a 더하기 1 분의 1. 얘가 내가 찾은 극한값인 거야. 근데 문제에선 극한값이 얼마 나왔대, 얘가 4분의 1 나왔다라고 써있는 거라. 그러니까 요만큼이 2가 나와야지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루트 안에가 4여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3. 그 다음에 a, b의 관계식 아까 찾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시면 B는 뭐 나오겠니? 2. 요렇게 찾는 게 미정계수 문제 풀이입니다. 자, 얼른 풀어봅시다. 자, 요게 1번이었다면 2번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또 찾는 거야. 2를 넣을 거야. 그러면 위에가 뭐? 이번엔 반대로 분자가 0에 가까워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분모도 뭐에 가까워져야겠구나. 0에 가까워져야겠다. 0분의 0이어야지 극한값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2를 넣을 거야. 넣으시면 이 분모라는 게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그럼 아까랑 똑같아.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니까 b가 빼기 2a 빼기 4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네, 아까처럼 바꿔 풀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위에는 그대로 밑에는 x제곱 더하기 ax 요거를 묶어 씁시다. 빼기 2에 a 더하기 2라고 묶어 쓸 거야. 왜 묶었어? 유리화는 루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다항식이면 우리가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저 숨겨져 있는 0 되는 친구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좀 인수분해하기 편하게 쓴 거야. 묶어서 B 대신에 바꿔 쓰긴 할 건데.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거 A 더하기 2랑 2로 쪼갤 거고 빼기를 어디다 붙이면 밑에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A만 남지 않겠어요? 가운데? 네. 그래서 문자가 있더라도 차근차근 뭐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러면은 찾았다. 뭘 찾아? 니네 때문에 0 됐던 거구나. 얘네를 찾았다고 X 빼기를. 그래서 이제 X 빼기를 뭐 할 거야? 지울 거야. 그러면 2를 대입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 넣으시면 뭐 나와요? 밑에는 2 더하기 A 더하기 2니까 A 더하기 4분의 1 이러고 나오겠죠. 이게 내가 찾은 극한값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얼마 나왔대? 3분의 1 나왔대.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그대로 처음에 찾은 C에다 대입하시면 이런 식이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찾으면 끝. 큰 틀은 비슷해요.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0이다. B를 정리하시고 그렇죠? 유리와 인수분해 앞에서 썼던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얼추 계산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도 풀어볼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해요. 저는. 근데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유리화 할 땐 이 방법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까처럼 처음은 똑같아요. 일단은 위에가 2집어넣으면 0되니까 분모에도 뭘 집어넣으면 2를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겠구나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아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겠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생각을 해봐. 이게 약분이나 유리화하는 미안해요.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집어넣으면 0 되는 문제 되는 친구를 찾아서 지우려고 약분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지 않더라도 마지막엔 결국 뭐가 밑에 있는 2차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라고 암시할 수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미리. 그래야 지워져야 우리가 뭐 극한값이 나오는 거. 이렇게 안 되면 극한값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차였어? 2차였으니까 여기다가 마저 몇 차를 여기다가 1차를 마저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뭔지 모르잖아. 그럼 K라고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얘들아? 네,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되는 게 없으니까 2를 넣을 거야. 넣으시면 네, K 더하기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내가 찾은 극한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인 거야? 1인 거야. 근데 K 찾는 문제가 아니잖아. A, B 찾는 문제지. 근데 K를 다시 넣으면 그치? 요 친구가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인 거고 전개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였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쪼갠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문제에 써있는 거랑 똑같은 a가 빼기 1, b가 빼기 2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죠 솔직히. 근데 가끔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그냥 기본 형태들은 이게 훨씬 빨라요. b를 바꿔서 다시 쓰고 이런 거보다 어차피 결과는 x 빼기 2가 지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리 x 빼기 2 있는 채로 인수분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요게 이제 앞에 배운 내용을 잘 섞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14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앞뒤로 좀 잘랐고요. 결국은 힌트가 2개 있고 f0의 값을 구하라. fx가 뭔지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0으로서 마무리하겠죠. 자, 근데 힌트를 잘 보시면 형태가 좀 달라요. 앞에 힌트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뒤에는 어떤 숫자로. 쉽게 얘기하면 앞에는 얘를 힌트로, 뒤에는 얘를 힌트로 준 거야. 그쵸? 0분의 0꼴은 지금 계속 했었잖아. 미지수 찾는 거. 어떻게? 약분을 하든 유리화를 하든 해가지고 극한값 찾는 거 인수분해해서.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 어떻게 풀어요? 최고차항 비교 문제잖아.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니? 위에 있는 분자 fx 역시 몇 차다? 2차겠구나. 왜냐면 극한값이 1이라고 나왔다는 건 위아래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에 2차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똑같은 2x제곱인 거겠죠. 그치? 그래야 2분의 2에서 1 나오는 거니까 극한값이 최고차항.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건 fx의 큰 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리미트 x는 2로 갈 때 네, fx가 아니라 저렇게 써볼까요? 자, 얘를 풀어줘 라는 문제인 거야. 자, 우리가 얘를 푸는 방법이 밑에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그 위에도 2 집어넣으면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를 이용해서 b를 a에 대해서 쓰고 다시 넣어서 뭐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풀었던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합시다. 자, 이 친구 밑에 쪼개보면은 뭐냐면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 중에 문제가 되는 친구가 누구야? x 빼기 2지. x 플러스 1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얘 때문에 지금 0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도 쪼개면 누가 무조건 들어있을 거다. 이 x 빼기 2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래야 극한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위를 쪼갤 거야. x 빼기 2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다 2x 더하기 k라고 쓰셔도 좋고요. 앞에가 2x제곱이니까. 아니면 x 더하기 k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쓰든 뭘로 쓰든 상관없어요. 그냥 꼴만 2x제곱이 나오게끔 맞춰주시면 되는 거겠죠. 각 1 나온다. 그래서 x 빼기 1을 지우자고. 그러면 극한값이 나올 수 있겠죠. 대입할 거예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위에다 넣으시면 쓸까요? 네, 얘가 1, 내가 찾은 극한값이 내가 1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극한값이. 그치? 그럼 K가 뭐 나오는 거니? 얘들아, K가. 이거 넘기면 3이고, 넘기면 2분의 3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럼 다 왔다. 우리가 fx, 얘를 지금 fx라고 생각했는데, fx가 오히려 푸니까 뭐가 나와요? 네, 2에 x 빼기 2에 x. 요렇게 나오는 거겠죠. 얘가 fx인 거겠죠. 그렇죠? 그 문제 쓸 때 그냥 fx가 2차 요렇게 최고차항이 2라는 것만 알고 ax, b 안 써고 그냥 여기다 fx라고 써놔도 괜찮아요. a, b를 찾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f에 0 넣어달라니까 0 내면 2 빼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하시면 답이 2가 나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무한대의 힌트는 형태랑 최고차항이 뭔지 0분의 0꼴의 힌트는 약분이든 유리화든 미안해
인수분해든 유리화든 해서 약분을 통한 극한값 찾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앞에 몇 가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19쪽에 밑에 10번 문제입니다. 얘는 중요한 거 치고 위에 안 나오고 밑에 나오는데 어쨌든 두 번째 1-2단원에서 이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는 미리 한번 맛본다고 생각합시다. 19쪽에 10번입니다. 밑에 10번이고요. 네, 좀 너무 작게 나오는데 각자 책 보시면 함수가 몇 줄짜리, 2줄짜리 함수가 여러분 미적분 책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2줄짜리의 의미는 뭐니? 여기서는 1보다 클 때는 x보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위에 그림을,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그림을. 근데 1에 가까워졌을 때 값이 존재, 극한값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 앞에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그려볼까요? 그냥 정말 x가 1보다 작을 때 빼기 x 더하기 k가 이러고 생겼어요. 이게 생겼고 그 다음에 x 빼기 1을 그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이 친구의 만약에 1을 가지고 우극한을 구하면 1보다 오른쪽에서 와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그치? 반면에 뭘 구하라고 하면 1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1보다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 구멍 뚫린 데를 향해 갈 거야. 그럼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럼 얘네 값이 서로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 처음 했던 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 네,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게 같아야지 극한값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x가 1에 가까워졌을 때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너 1보다 큰 쪽에 대입한 거나 작은 쪽에 대입한 얘네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중인 거야. 즉 1보다 클 때 뭐 1 우극한 근데 1보다 클 때 f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친구고 1보다 작을 때 1 마이너스 fx를 쓰시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네 값이 서로 똑같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다 그냥 다항함수니까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1을 넣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계속 공부하던 그런 분수 형태가 문제인 거지. 1 넣읍시다. 왼쪽 얼마 나와요? 극한값? 우극한 0 나올 거야. 0에 가까워진다. 좌악한 얼마 나올 거야?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라는 어떤 극한값 여기에 가까워진다가 나올 거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서로 가는 곳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해서 묻히면 k가 얼마일 때? 1일 때 극한값이 생긴다가 되시는 거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앞으로 많이 쓸 내용이니까 잘 한번 풀어봅시다. 얼른 풉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특이한 형태들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22쪽을 보시면 뭐 11번에 이런 게 나와요. 자, fx, gx 식을 모르는 형태야. 근데 극한값은 알아. 3하고 마일 나온대.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극한값을 각각 알아. 각자 풀으래. 자,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는 어떤 사칙 연산이든 다 쪼개서 할 수 있다고. 야, 이거 쪼개라고. 더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리미트 하면 리미트 fx 3, 리미트 gx 마이너스야 극한값 알잖아. 똑같아요. 리미트 fx, 리미트 2gx 풀어달라고. 리미트 fx 어떻게 생긴지 난 몰라. 근데 1로 갈 때 극한값 3이래. gx도 극한값 얼마래? 빼기 1인데 2배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래. 곱한 식은 난 뭔지 모르지만 쪼개서 리미트 하는 것도 상관없다니까. 어떤 사칙이 연산이든 다 괜찮아요. 그럼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어떤 형태의 꼴이 극한값이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이제 너무 쉬운 형태고 기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오늘 마지막 페이지 23쪽입니다. 7번 문제 보실 거예요. 자, 어떤 이상하게 생긴 어떤 리미트, 극한값을 찾아줘라는 얘기인 거야. 분수 형태고요. 네, 이게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인지 뭔지 나는 몰라요. 그쵸? 왜냐면 F라는 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0을 집어넣으면 뭐 0분의 0인지 뭔지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찾으래.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뭐예요? 네, X분의 fx가 2가 나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풀매에 있어서 그냥 fx, 이거 어쨌든 각자 풀어도 상관없잖아. 각자 4번 풀어도 상관없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앞엔 0 될 거야. 근데 뒤에 이 5f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극한값을. 우리는 어떤 형태 x분의 fx라는 꼴이 나와야지 극한값을 아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이 식을 식변형을 좀 할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예요? 네, 저 꼴이 나오게끔 변형을 하셔야겠죠. 우리는 fx, x분의 fx라는 꼴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극한값 2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나온 이 식을 다 뭐로 나눌 거예요? 네, x로 나눌 거야. 위아래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네, 3x, x분의 fx. 2x 더하기 x분의 5fx. 요렇게 만들 거야. 그런 다음에 각자 리미트를 취하면 아까랑 다르게 풀 수 있죠. 앞에 거 0 빼기 리미트 x분의 fx. fx가 뭔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긴 게 리미트 취하면 2 나온다는 걸 아는 거니까. 분자도 2x에 0 넣으면 0. 뒤에 x분의 fx가 2 나온다는 거 알고 앞에 곱하기 5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 답 얼마? 요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겠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f나 g 같이 모르는 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힌트로 나오는 꼴을 꼭 만드셔야 돼. 그렇게 해야만 풀 수 있는 거야. 그쵸? 해봅시다. 마지막 내용은 역시나 이런 꼴 형태입니다.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저런 이상하게 생긴 꼴이 극한값이 2 나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달래. 근데 위에랑 똑같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힌트로 나온 거랑 꼴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 꼴을 만드셔야 돼. 똑같게. 저렇게 생겨야 우린 2라는 걸 아는 거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fx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더라. 그쵸? 아니면 얘는 이 형태를 fx라고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뭘로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해서 하는 거예요. 치환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에 힌트를 바꿔보는 형태로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힌트가 x가 1로 갈 때 fx 빼기 1이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어본 것도 마지막에 x는 0으로 가고 여긴 1로 가고 가는 방향도 달라. 갖다 쓸 수가 없잖아. 치환하자고요. x 빼기 1을 뭐라고 치환할 거야? 다른 문자 뭐 t로 치환을 하자고요.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니? 리미트 f t라고 바뀔 거고. 대신 중요한 건 뭐야? 주인공이 t로 바뀌었으면 여기도 t로 바꿔 쓰셔야 돼요. 밑에도. 근데 x가 얘가 1에 가까워지면은 x가 1로 간다니까. t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1 빼기 1이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치환할 거면 여기도 바꿔주셔야 된다는 게 이제 극한에서 치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이쪽은 t가 없으니까 x가 없으니까 그냥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나 뭐나 문자를 바꿔서 옆에 다시 씁시다. 뭐라고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상관이 없죠. 저 t라고 바꿔 쓰는 변수는 어쨌든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t라고 바꿔 쓴 건데 문자는 바꿔 써도 상관없죠. 다른 문자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x로 쓸 거야. 왜냐면 힌트도 x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쓰기는 t로 썼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x 빼기 1은 x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도 솔직히 상관없긴 해요. t로 안 쓰더라도.
다 한 칸씩 옮긴 거죠. x 빼기 1을 한 칸 옮겨서 x. 그럼 1로 가던 것도 0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 쓴 건데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건 아직 어려울 거니까 치환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x 빼기 1을 t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힌트가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 그럼 문제 찾으래요. 얼마야? 리미트를 각자 취하자고. 밑에 f0이 2라는 거 알잖아. 극한값이. 그러니까 6 빼기 1. 뒤에 1은 어쨌든 리미트에 영향을 안 받잖아. x가 없으니까. 위에도 4. 답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뭐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데 나중에 어쨌든 학교 시험 대비할 때는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볼게요. 그림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 형태인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x가 0 플러스 0 우극한인데 이거 찾으라고 돼요. 얘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친구.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볼게요. 자, 위에 거는 똑같아요. 0보다 살짝 큰 거 넣을 거야. 우극한이니까. 그렇죠?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다가 넣는다고. 0.5쪽 살짝 큰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0이면 빼기 1 되지 않겠어요? 이 안에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빼기 1보다 살짝 어느 쪽? 큰 쪽 찾아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0일 때가 빼기 1 나오는 거잖아. 0. 몇몇이니까 빼기 1보다 살짝 큰 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찾으면 되는 거야? 빼기 1보다 살짝 큰 쪽이니까 빼기 1의 우극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뭐에 가까워져요? y값이. 우리는 극한값은 늘 y값 얘기하는 거니까 마일. 네, 이 친구는 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0 우극한이지만 직접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우극한 찾아줘 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0 빼기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넣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은 합성함수예요. 여러분 합성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거 그림 그리기 할 때 조금 어려운 걸 이제 토로했었는데 합성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두 번 푸는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에 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풀어. 무슨 값이 나오겠지. 여기서 y값이 나올 거야. 근데 이 y값을 어디다가 다시 f에다 대입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처음 풀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다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x값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y값이 다시 x값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시는 거냐면 1 플러스래. 1 우극한을 찾으래. 1 우극한을 안에다가 할 거야. 1 우극한을 안에다가 풀 거야. 그럼 1 우극한이니까 뭐가 나와요? 이러면서 뭐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냥 보기 좋게 뭐라고 쓰냐면 얘가 그 다음 거에 마이너스 1을 찾긴 찾는 건데 y값이 x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얘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야. y값이. 근데 보시면 y값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y가 x 역할을 한다며. y가 x 역할을 한다며. y가 x 역할을. 근데 y가 딱 마1이 아니라 마1에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거에다 마1 넣어. 이게 아니라고요. 마1에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가까워지는 중이라고. 근데 마1보다 어느 쪽에서? 밑에서 마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면서 y값이 올라가면서 마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1보다 작은 쪽에서 마1에 가까워지는 거야. 즉 두 번째 풀으란 얘기는 마1에 좌극한 찾아줘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야.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면 이렇게 쓰기보다는 두 번째 풀 거야. 그것도 똑같이 x를 넣었을 때 무슨 y값이 나오는데 이 y가 뭘 향해 간다고? 마1을 향해 간다니까?
우극한 풀어보니까. 근데 마1은 어느 쪽? 작은 쪽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 작은 거부터. 그러고서 바깥에 얘를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라고. y가 다시 x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풀 때는 f에다가 요 식 똑같은 그림에다가 마1의 무슨 극한? 좌극한 찾는 거예요. 마1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함수 좌극한 왼쪽에서 보시면 여길 향해 가고 있네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2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 뭐 나온다? 2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친구가 물어봐서 이걸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새 학기가 시작하면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많이 준비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넣어서 대충 우극한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합성함수는 한 번 넣었을 때 그냥 마일 나온 애가 아니라 마일을 향해서 y값이 작은 거에서 올라오는 건지 큰 거에서 내려오는 건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극한값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가 됐으면 정리를 좀 해보시고 어렵다 하시면 지금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